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남산공원 조성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민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남산공원의 조성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는 남산공원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관광형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약 20년을 끌어왔던 건립 계획이 민선 7기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 이후 20여 년 만에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증개축을 통해 면적을 넓혀왔지만 낮은 안전등급과 공무원이 4배 가까이 늘면서 신청사 건립에 명분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시민들 대다수가 찬성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민선 7기의 순천시의 건립 계획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원도심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사업으로서 순천시 역시 지금까지 끌어왔던 신청사 건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6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부지의 특성을 살려 원활한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 건물인 청사가 지어질 때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참석한 시민들 역시 신청사 건립이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 편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가 현 청사 인근으로 유력해지면서 활용 방안과 교통 문제를 두고 예리한 질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게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서야 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지역 간 갈등과 계획 수정 등 난관을 겪어오면서 전담 부서까지 꾸려 신청사 건립에 나선 순천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원활한 행정이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종 부지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전체 10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관광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 등을 거쳐 실시된 2018 한국관광의 별 평가에서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열린자원 부문, 진도 토요 민속여행이 전통자원 부문, 여수시가 관광기여 지자체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들을 발굴해 매년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오늘부터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상직문 지붕 설치 공사로 인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공사 현장 양옆에 설치된 우회 도로를 시속 4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여수 방면 졸음 쉼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심각했던 고흥 지역의 최대 현안은 군민 대통합과 화합이었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출범 5개월 만에 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고흥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흥군이 모든 군정에 있어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된 고흥입니다. 인구 6만 6천여 명의 작은 지역이면서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 심각했고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최근 불거진 인사비리와 인허가 부조리, 추락한 청렴도 역시 이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민선 7기 고흥군은 범군민 의식 개혁을 군정의 근간이 되는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로 이 반목과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을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만 6천 군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고흥군은 그동안 관 주도로 추진하던
국민 하나되기 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시책은 의식개혁 차원을 넘어서 행정 전반은 물론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파급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 간 갈등과 안목을 떨쳐내고 화합과 협력, 이해와 신뢰가 넘치는 포용의 지역으로 재탄생시킨다. 나눔, 배려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잘 사는 고흥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고흥군의 국민 하나되기 운동은 사실상 지역의 부끄러운 단면을 지역 발전의 전기로 만들겠다는 역발상의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국의 갯벌을 2020년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남과 전북, 충남 등 3개도, 신안과 보성, 순천, 고창, 서천군 등 5개 시군이 협력에 나섰습니다. 서남의 한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어제 충남 도서관에서 8개 자치단체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등재 대상은 충남 서천에서 전북, 전남 신안과 순천으로 이어지는 갯벌 1천여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순천만 인근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돼 50여일 동안 순천만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공연이 단 한 건도 없고 새로 시작하는 전시도 없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얼마 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던 문화창조원입니다.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일 쇼케이스가 1, 2관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예정된 전시가 없습니다. 예술극장도 오는 31일 제야음악회를 끝으로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월간 일정표에는 내년 1월이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상설 콘텐츠와 12월부터 시작되는 전시 2건 정도를 빼면 문화전당 전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봤습니다. 1월에 예정된 공연이 40건, 전시가 7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의 새해 예산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부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사회장이 가는 언제죠, 사실 그건. 예산이 저한테 교부되는 게 보통 이제 1월 말 정도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수 없다면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 대관 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두 자리 모두 한동안 비게 됐습니다. 예산도 콘텐츠도 사람도 없는 총체적 운영 위기 속에 내년 1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반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흥군이 올 하반기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이 확보한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4억 원, 과역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4억 원 등 5건의 현안 사업 예산 17억 원이며 이미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인센티브 등 2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고흥군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이 지난달 패시브 샘플러를 통해 관내 주거지역과 도로, 산업단지 42곳의 미세먼지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에 미세먼지 약한 유입이 더해지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과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강원 영서 지방은 오전과 밤 시간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 쪽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데 차츰 거치겠습니다. 제주도의 눈은 잦아든 상황이고요.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4도, 전주 영하 1.5도, 부산은 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은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